이번 강좌는 전문 증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자료 117번, 53페이지 117번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전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310조의 2는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전문 법칙이고, 단 311에서 316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311에서 316조를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11에서 316조가 바로 전문 법칙의 예외예요. 그래서 전문 법칙의 예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거로 쓴다는 거예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바로 전문 법칙, 전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전문 법칙의 예외는 전문 증거이나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예외가 증거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전문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진술 증거일 것, 그다음에 이제 공판정 밖에서, 공판정 외의 진술로서 진술 증거일 거고, 그 의미 내용이 요증 사실과 관련이 돼 있을 거,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바로 그래서 이제 의미 내용이 아니라 거기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 전문 증거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이게 이제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그 말 했어 안 했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이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전문 증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학설로서 요증 사실의 일부를 이루는 진술, 그 다음에 언어적 행동, 정황 증거로 사용된 진술, 그 다음에 탄핵 증거로 사용된 자기 모순 진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언 정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함께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언 정탄. 두 번째, 어떤 증거가 전문 증거인지 여부는 요증 사실과 관계해서 정해지는 바, 원진술의 내용이 요증 사실이면 전문 증거이나 존재 자체가 요증 사실. 예컨대 명예훼손에서 명예훼손적 발언을 들은 자의 증언은 본래 증거이지 전문 증거가 아니다. 이게 이제 바로 A 목사는 이단이고 사탄이다, 이렇게 이제 발언을 했어요. 이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바로 진술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는, 자, 여기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전문법칙 적용의 여지가 없다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문자 메시지에 욕설이 써 있는 거예요. I XX, 개 XX, 죽을래,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쪽이에요. 이 문자 보냈어 안 보냈어. 그런데 이제 비교 판례로 이 사건 문자 메시지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풀려난 당일에 잡혔었나 봐요.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고인이 협박한 말을 포함해서 공갈 등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거, 이렇게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을 문자 메시지로 보낸 것, 이것은 피해자의 진술서에 준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A가 B한테, 동생한테 문자 보냈어 거예요. 동생아, 내가 이렇게 해서 협박도 당하고 공갈을 당하고 있는데, 갑이 나 죽인다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나 어떻게 해야 되니, 이렇게 이제 공갈 당한 내용을 적은 것들, 이것은 피해자 A가 B한테 보냈을 때 A 작성의 진술서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는 작성자의 진정성립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가 내가 작성해서 동생에게 보낸 것 같다 하면은 313조 1항의 요건을 일단 충족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에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증 내용이 그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 이게 바로 술 취해서 횡설수설 한 것인지 수설했는지와 관련해서 어떤 음성,
어조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이게 성상을 봤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그냥 법원이 검증해서 311조를 쓴 거예요. 검증의 결과 비진술 증거로 취급해서 그냥 법원이 검증해서 311조를 썼지만 전문 법칙 적용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에서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증거물의 서면의 증거 능력은 증거물에 전해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법칙 예외 요건은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릴 테니까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 전문 법칙 예외 요건을 암기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자, 문제 314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전문 증거는 기본적으로 공판정 밖에서 이루어진 진술 증거여야 되니까 일단 진술조서 이렇게 이제 312조 사항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범행 목격자의 공판정의 증언, 이게 바로 이제 본래 증거이고 목격 증언이 본래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 이 전문 증거가 아니죠. 진술서 뭐 313조 1항이라든지 312조 5항, 혹은 경찰관이 범인에게 들은 거, 이게 조사자 증언이죠. 조사자 증언, 범인이니까 피고인이니까 316조 1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문 증거지만 2번 목격자의 공판정 증언은 본래 증거에 해당하죠. 3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갑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A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는 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로 기소되었는데, 검사는 을이 갑의 부탁을 받고 갑의 휴대전화기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을에게 부탁하여 을의 휴대전화기를 임의 제출을 받았는데, 한편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갑으로부터 수차례 협박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옳은 것. 자, 이건 뭐예요? A는 B의 휴대전화기에 요런 B한테 이런 문자를 발송했다 라고 얘기한 거. 자, 요 부분은 이 자체가 앞할 피해자의 진술서에 해당하는 그런 형태로 나오겠죠. 이 욕설 휴대폰 문자하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먼저 갑의 휴대전화기는 갑의 승낙 없이 영장 없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했는데, 이건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임의 제출이 이게 적법하지 않은지가 잘은 나와 있지 않았지만, 영장이 없다 하더라도 임의 제출물은 영장이 필요 없고 사전사후 영장이 없어도 적법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잘못된 거고요. 2번 갑의 휴대전화기 자체가 아니라 갑의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 메시지를 촬영한 사진. 그러면 갑이 그 성립 및 내용의 진정을 부인하는 때 갑이 성립의 진정 및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느냐. 여기 갑이 휴대전화기를 했기 때문에 갑의 문자는 갑의 욕설 문자잖아요. 이 욕설 문자는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의 휴대전화기 촬영한 사진 증거로 사용하려면 자, 이게 항상 사진이니까 사진은 원전불능, 그래서 원본이 존재하거나 존재했을 것, 이것은 존재할 때는 빠져요. 그래서 그 제출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 불가능, 그 다음에 표시된 것과 같다, 정확히 전사가 증명돼야 된다. 요게 맞는 거고요. 네 번째, B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메시지는 본래 증거다, 전문법칙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했는데, 이건 피해자의 진술서 313조 1항으로 갑니다.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로 가죠. 그래서 앞에 판례 두 개가 동시에 결합되어 있는 사례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했으나 예금 부족 또는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였게 하였다고 하는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 제출된 수표는 존재 자체 및 상태가 되고 직접 경험한 사람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이 아니므로, 일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고, 이 증거물인 서면은 증거물에 준해서 증거 능력을 판단하고, 그래서 전문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2번 서류에 기재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 사실의 직접 증거가 사용되는 경우 전문 증거가 되다. 압수된 디지털 저장 매체로 출력한 물건을 진술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진술 증거로 사용하면 진실성에 관해서는 전문 법칙이 적용돼야 되죠. 그렇죠? 이러한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혹은 정황 증거로 썼을 때 이때는 전문 증거가 아닐 수 있지만. 세 번째,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된 문자 정보가 저장된 휴대전화기 화면을 촬영한 사진, 욕설 문자. 이를 증거로 사용하려면 저장된 휴대전화기를 법정에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이 곤란한 사정, 영상인 휴대전화기 화면에 표시된 문자와 정확하게 같다. 원천불능. 그래서 제출이 불가능, 현저히 곤란하거나 정확히 전사했을 것이 전제가 되고요. 네 번째, 검거 당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순순히 자백했다는 법정 증언은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2016년에 나왔지만 이거 오류성이 있는 거예요. 오류성이 있고, 이게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게 과거에 어떤 조사자 증언을 어떤 불허했던 그런 했던 시절에 나왔던 판례고, 그래서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여기다 갖다가 끌어놨는데, 일단은 이 지문은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사경 피신으로 봐서 사경이 전달하는 조사자 증언을 불허했던 단계. 그래서 이 검찰 7급 문제되는 사람이 꼭 똑똑한 사람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보류 무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전문 법칙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어떤 진술이 범죄 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로 사용함에 있어서는 전문 증거가 되었다.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 증거, 반드시 전문 증거가 되는 거 아니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 저장된 문자 정보가 증거로 되는 경우 직접적인 수단,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아서 욕설 문자 전문 법칙 적용 없고. 세 번째, 디지털 녹음기에 녹음된 내용을 전자적 방법으로 테이프에 전사한 사본인 녹음 테이프를 대상으로 검증을 진행하여 녹음된 내용의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진술자인 것을 확인했다.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느냐? 아니다. 이 법원의 검증은 무엇만 입증을 해요? 녹음 테이프하고 녹취록이 일치하느냐, 일치 여부만 입증을 하고, 이 녹음 테이프는 여전히 증거는 녹음 테이프고, 이 녹음 테이프는 기본적으로 313조 1항의 요건 갖추지 못하면 증거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참고인의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없다.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죠. 임의성 없는 진술과 관련해서 증거동의로 갈 수 없다. 바로 서세원 씨 사건에서 나왔던 얘기고요. 자, 다음 문제. 갑과 을은 공동으로 피해자 A를 살해하였고 갑이 먼저 검거되어 살인죄로 징역 10년의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 검거되어 살인죄로 기소된 을은 갑이 자신의 사건에 대한 공판에서 행한 진술이 담긴 공판조서. 이것은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 이 다른 사건의 공판조서는 어떻게 되죠? 공판조서는 311조는 아니고, 그러나 315조 3호에 따라서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그래서 1번 315조 3호 기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거다. 2번 보면 갑에 대한 공판조서는 311조 전단의 법원조서 틀렸고, 갑에 대한 공판조서를 을의 공판조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312조 사항 아예 틀렸고, 갑에 대한 공판조서는 311조 후단 증거 보전이나 증인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것과 유사하다. 이것도 틀렸고, 5번 갑에 대한 공판조서를 피고인 을에 대한 범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반대 신문을 받아야 되냐? 그러지 않아도 315조 3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돼 있죠. 자, 다음 문제. 전문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상업장부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그 밖에 유사한 금전 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 사실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는 일단은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다. 우리 판례는 315조 2호 상업장부는 315조 2호고 증거 능력이 있고 플러스 자백의 보강 증거로도 된다는 판례의 그 앞부분 315조 2호에 대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겠다는 공소사실,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 정보 증거로 되는 경우 직접적 수단, 경험자의 진술에 가름하는 대체물 아니므로 전문법칙 적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 경찰관이 수사의 경위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그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를 기재했다. 검증의 결과를 기재했다. 그 수사보고서를 두고서 검증조사를 할 수 없다. 이 맞는 거예요. 자, 수사보고서는 313조 1항의 서류로 취급한다. 그리고 다만 수사보고서는 무엇을 입증하냐면 수사의 경위와 결과만 입증한다. 경위와 결과만 입증하고 그 다음에 313조 1항의 요건이 완화되기 때문에 312조를 어떤 잠탈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데요. 그게 바로 예로 나오는 게 뭐냐면 검증이라든지 실체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 이런 부분은 수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312조를 잠탈하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 바로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번째, 증인신문조서가 증거보전 절차에서 피고인이 증인으로서 증언한 내용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증인의 증언 내용을 기재한 것이고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당사자로 참여하여 범행을 시인한다는 전자에 반대 신문한 내용에 기재가 되어 있다. 이거 증거능력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바로 경주당구장 살인사건이네요. 그래서 진범이 잡혔다고 했죠. 그래서 진범이 자진해서 잡힌 사안이어서 증거보전 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라고 판례가 마무리가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문제 이제 피의자 신문조서로 들어가겠는데 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들어가기 전에 서브 자료 120번부터 전문법칙의 요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2조의 이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국법상 형식적 진정 성립을 넘어서 조서 작성 방식과 신문 절차의 적법성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이 312조에 나오는 이런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법률 차원의 절차 위반이다. 바로 위수중에서는 헌법 위반, 이건 위수중과 관련해서는 위수중은 헌법 위반이고 그 다음에 312조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법률이 정한 절차 위반이라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나냐면 그러니까 312조 정요건은 증거동의도 할 수 있고요. 독수, 과실, 기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위수중은 기본적으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증거동의 대상이 아니고 독수, 과실, 기론 2차 증거도 배제된다. 그래서 훨씬 더 강력한 장치이죠. 영상 녹화물은 적법한 방식의 조서가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에서는 이렇게 적법한 절차와 방식 가운데 본명 기재를 강조하는 조문이 없다. 그래서 가명의 진술조서라도 증거 능력 인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침해한 것은 자 243조의 2에 나오는 어떤 형식적 절차 위반했고 그 다음에 헌법 12조 사항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취배해서 동시에 위수중이다. 그래서 더 강력한 위수중이 최종 배제 기준이고요. 반면에 진술 거부권을 고지는 했는데 244 답변을 기재를 안 했다. 확인 및 기명 날인 등을 하지 않았다. 일단 진술 거부권 침해는 아니니까 위수중은 아니지만 이건 전문 법칙에 따라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른 조서라 볼 수 없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사실 양자가 문제됐던 것은 이쪽은 증거 동의가 안 되고 이쪽은 법률 위반이니까 증거 동의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 차이가 있고요.
자, 6번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진술서가 작성 제출되었음에도 수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 이것도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어서 전문 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으로 넘어가서요. 이 실질적 진성 성립은 진술 내용과 조서 기재가 일치한다. 이 얘기는 말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야. 내가 말한 대로 쓰여 있다. 이런 얘기고. 실질적 진정 성립은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인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영상 녹화물 그 밖에 객관적 방법에 의한 대체 증명이 가능한데 조사자 증언 혹은 조사 참여자의 증언, 통역인의 증언 이런 것은 대체 증명 장치로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 증거 능력 요건이니까 자유로운 증명, 검사 거증 책임. 5번째 실질적 진정 성립은 추정되지 않고 추정 안 된다. 그리고 명시적 진술에 의해야 한다. 그래서 단지 이의 없다 이 정도는 부족한데 실제 입증 취지 부인 이거 아니고 검찰과 경찰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 사실대로 진술하고 서명 날인 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말한 대로 쓰여 있다. 이 얘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로 볼 수 없다. 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 다음에 번복하는 경우 그래서 증거조사 완료 전에 번복하는 것은 철회로 보는데 다만 이 철회하면 철회는 인정이 되지만 무조건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 아니다. 철회는 허용되지만 성립의 진정과 인정은 임의성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언제나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즉 경우에 따라 증거 능력을 인정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 다음 증거조사 완료 후는 취소고 원칙 안 되는데 유일하게 적법 절차, 보장정신, 중대한 착오, 귀책 사유가 없을 때 예외적으로 취소를 허용한다. 적중책 시 예외적 취소가 가능하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경작성 피신조서로 가겠습니다. 사경작성 피신조서는 적 내용인정 요건이 내용인정인데 일단 312조 사망은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에도 적용된다. 이 얘기는 공범인 다른 피고인은 자 공범인 공피라는 얘기고 공범인 다른 피의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공범이나 불기소를 받았다든지 혹은 아직 기소가 아니고 수사 상태라든지 혹은 변론이 분리된 상태 즉 공동피고인이 아닌 상태 이런 경우를 얘기해요. 결국 판례는 이 공범에게 적용되는 거고 이것을 당해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라고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 갑에 대한 사건에서 공범 을에 대한 피신주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갑이 내용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경작성 이렇게 공범인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는 우리 판례가 그래요. 312조가 적용되는 당연한 결과로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14조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갑 피고 사건에서 공범 을이 피신조서가 제출되었는데 을이 출석하지 않았다. 314조는 못 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경작성 피신조서를 강력하고 위법사 예방장치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와 비교될 것은 검사 작성 공동피고인 피신은 312조 사항으로 가고 원진술자가 불출석하면 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과 비교해보자. 그래서 이게 아주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피고인이 공판장에서 내용을 부인함에도 조서에는 내용 인정으로 써있다. 그냥 단순한 착오 기재로 해서 배타적 증명력도 미치지 않고 증거능력을 내용을 인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 312조 5항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와 313조 1항의 진술서를 비교하는데 312조 5항은 조서에 기재해야 마땅할 피의자의 진술을 진술서로 제출토록 강요하여 313조 1항을 적용하고자 했던 탈법적인 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거고 그래서 일단 312조 요건이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수사기관 면전, 수사기관의 요구로 작성하는 등 어떤 작성 과정에 수사기관이 개입되어 있어야 돼요. 반면에 작성 과정에 개입이 없는 진술서는 313조 1항 그래서 집에 작성해 둔 일기장, 한글 파일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거 다. 그러나 사인 간에 또 작성해가지고 나중에 이미 제출 형식, 또 행정기관에 제출한 거, 또 사인이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한 거. 따라서 313조 1항 진술서와 관련해서 압수한 자가 검사냐 사경이냐. 313조 일단 작성 과정에만 수사기관의 개입이 없으면 이걸 수사기관이 압수해왔든지 이미 제출을 받았든지 검사가 압냐 아니면 사경이 압수했느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증거 능력을 판단하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래서 검사나 사경이냐에 따라 증거 능력이 달라진다 하면 틀린 지문,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312조 5항과 313조 1항에 대한 걸로 봤고요. 그다음 넘어가서 특수매체 기록에 대한 것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313조 1항 이렇게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사, 작성자의 진정 성립, 부인 시 디지털 포렌식 자료로 대체 증명 반대 신문 기회보자. 즉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원 진술자를 신문하였을 것이고. 그런데 자, 피고인 아닌 자 혹은 피고인이 작성해도 적어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것은 원 진술자의 진정 성립이 요건입니다. 원 진술자. 반면에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경우는 313조 1항 단서에 따라서 작성자의 진정 성립과 특신 상태 증명이고,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진술서는 그냥 피고인의 진정 성립, 그 다음에 디지털 포렌식교로 대체 증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여기까지 대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연습 문제 나오면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진술서에 특신 상태가 요구된다는 판례도 있는데 그냥 한번 눈으로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법연수원생과 검사 직무대리가 나오는데, 일단 사법연수원생 이제 사법시험도 이제 끝이 나가지고 지금은 있죠. 그래서 이 사법연수원생들이 2년 차에 검사 직무대리로 가는데 연수를 받는 거죠. 근데 이제 검사 직무대리는 단독 사건에서는 가능하고, 그래서 단독 사건에서는 사법연수원생이 작성하면 검사 피신 취급해요. 그러나 합의부 관할 사건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합의부 사건에서 사법연수원생이 피신조서를 작성하면 무효이고 증거 능력도 없고요. 다만 재정합의부 사건, 합의부 스스로 심판하기로 한 사건은 원래 단독 사건이다. 그래서 검사 직무대리로 향한 소송행위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단독 사건이기 때문에 검사 피신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겠죠. 자, 이제 문제 들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0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피신조서는 검사가 작성한 것, 자, 요건 다 외워서 적, 실, 특. 검사 이외 수사기관에 작성한 것, 적, 내용 인정. 자, 어느 것이든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되고, 적 다 들어가 있고. 검사 이외 수사기관에 작성한 피신조서,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한 때, 적, 내용 인정. 세 번째, 검사 작성 피신조서는 형식적 진정 성립만으로 인정된다. 말도 안 되죠. 적, 실, 특. 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그 자체로도 형식적 진정 성립을 넘어서는 거죠. 네 번째,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게 하지 않았다. 이 피신조서는 전문법칙 위반도 되고 동시에 위수중이기도 하고,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사례이죠. 다음 문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판례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 자, 1번 기억, 적법한 절차와 방식. 개정형사동법 312조의 해석상 피의자가 검사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312조 5항에서 312조 1항으로 가서 적, 내용 인정. 적법한 절차와 방식 따라 작성된 것을 볼 수 없어. 언제나 증거 능력이 부정되느냐? 그건 아니죠. 312조 1항의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죠. 니엇, 검찰 주사가 검사의 지시에 따라서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문 작성하고, 그 검사는 개괄적으로 질문, 이것은 사경 피신. 자, 항상 검찰 주사가 선빵을 날리면
사경 피신. 반면에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 주사가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면 검사 피신이 됩니다. 자, 디귿번. 그리고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받은 사경 피신, 검사 피신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게 아니다. 검찰 송치 전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로부터 검사 작성 피시 조서 내용 부인 시 증거로 못 쓴다. 이게 바로 과거에 고문했던 그 장소로 검사가 찾아가서 피의자 신문한 그런 사안입니다. 고문 기술자는 빼고. 그래서 이런 사안에서 특히 그랬어야 할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왜? 사경 단계의 자백을 부당히 유지시키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판례고요. 자, 리을번은 니은과 비교되는 것. 검사가 피의 사실을 검사가 선빵을 때렸다. 전반적이고 핵심적인 사항 신문 후 검찰 주사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했다. 그러면 검사 피신 조서죠. 미음번 피고인이 검사 작성 공동 피고인에 대한 피신 조서에 성립의 진정과 임의성을 인정했다. 그 후 자, 성립의 진정 이 부분 인정했다가 그 뒤를 부인하면 항상 증거 능력이 부정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즉 증거 능력이 일정한 경우 최초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으면 그때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도 있죠. 일단 철회에 관한 판례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관련해서 피신조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공동 피고인, 공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이거 312조 3항 당해 피고인의 내용 인정입니다. 그 공동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의해서 성립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 그래서 공범, 사경 작성 공범 피신이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312조 3항 그 내용을 인정한 때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 내용 인정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틀렸다. 그게 아니고 진실하다. 실제 그랬다. 라고 하는 것이 내용 인정이죠. 디귿번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 피신조서에서 일부에 대하여서만 실질적 진정 성립 인정하는 것. 규칙 134조 3항에서 일부 부인이 원칙이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일부 부인 시에는 어느 부분이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심리하여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증거로 인정하고 달리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 이게 일부 부인이 원칙이고 그대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리을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 과정에 조사 과정에서 작성됐다. 그러면 명칭을 불문하고 항상 피신조서로 본다. 실질이 무엇이냐? 수사기관이 작성했으면 피신조서, 피의자에 대한 거 피신조서 실질에 따르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검사 작성 피신조서와 관련해서 옳은 것은 자, 피고인이 검사 작성 자신에 대한 피신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영상 녹화물 그 밖에 객관적 방법으로 대체 증명이 가능한다. 이때 영상 녹화물은 244조의 2에 따라 정한 절차에 따라 전과적 객관적 정황을 녹화한 것이고 피의자의 조사 단계에서 동석한 변호인, 조사한 검사, 검찰청 서기관, 서기, 법정재원 즉 조사자 증명에 의한 대체 증명은 불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철회는 할 수 있고 증거조사가 완료된 이유라면 원칙적으로 최초의 진술을 취소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귀책 사유가 없고 일정한 경우라면 적중책이죠. 적법 절차 보장 정신 중대한 착오 귀책 사유가 없는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가 판례였고요. 세 번째,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작성 방법에 따라야 하지만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되냐? 그게 아니다. 이거 형식적 진정 성립 적법한 절차 방식이 아니죠.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죠. 그래서 이게 기명과 날인이 함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아니면 서명이 있든지. 그래서 그냥 기명만 있거나 날인만 있다. 이거 안 됩니다. 자,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일부만 진정성립 인정하는 거 규칙 134조 3항은 일부 인정, 일부 부인이 원칙이라고 그랬고요. 5번 특신상태와 관련해서 진술 내용 조서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용성과 임의성을 담보하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 이것도 외부적인 거, 구체적이고. 그러나 검사가 특신 상태는 특소심탕 간보가 명정 추몰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려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은 것, 사경 피신. 자,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한 서류가 수사관에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고 진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어도 피신조서로 볼 수가 있죠. 당연히 피신조서로 보아야 되죠. 명칭 여하는 불문한다. 2번 외국에 권한 있는 수사기관, 외국 수사기관은 사경 취급입니다. 사경 취급에서 수사보고서 및 이게 문제죠. 제출한 진술서 내용 부인 시 증거로 할 수 없고요. 세 번째,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참여하지 아니한 채 피신조서 작성했다. 이거 위수중 처리했죠. 전문법칙 위반인과 동시에 위법 수집 증거다. 네 번째, 312조 3항은 검사 이외 수사기관에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를 유죄 증거로 하는 것뿐 아니라 당해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신조서, 사경 작성, 공범 피신에도 적용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죠. 자, 다음 325번 보겠습니다. 조서의 증거 능력과 관련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조서 가명으로 기재했다. 그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가 아니다. 틀렸죠? 형사소송법에 본명 기재를 강제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쓸 수 있다. 두 번째, 검사가 제출한 사경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 검사가 제출한, 이게 말장난이에요. 사경 작성 피신조서는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지만 임의성이 있으면 탄핵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 탄핵 증거로 사용하려면 엄격한 증거조사가 아니라 그냥 탄핵 증거로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하다. 세 번째, 미국 수사대, 연방수사국의 수사관들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및 피고인이 위 수사관들에 의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작성한 진술서. 외국 수사관, 미국에서 뭐 CIA가 나오고 누가 나와도 사경이에요. 사경 작성 피신조서로 취급합니다.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고 가야 되겠죠. 네 번째,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다음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과테말라 공화국 현지 출장하여 호텔 공유에서 뇌물공여자 갑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사를 작성하였고, 갑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서의 형태로 조사에 응하였고 직접 서명 부인했다. 특신 상태를 인정하기 부족하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 이 과테말라 공화국 군 검찰관이 가서 조사한 사안에서 형사사법 공조라든지 영사를 활용하지 않았어도 위수증은 아니다. 그러나 특신 상태가 의심스러워서 전문 법칙에 따라서 증거로 못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수사 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 312조 5항에 따라서 1항에서 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하나요 증거로 할 수 있는데, 이때 진술서는 그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작성 과정이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 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관한 조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은 경우, 실질적 진정 성립, 특신 상태, 반대 신문 기회 보장 증거로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바로 수사 과정을 기록하지 않으면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일 수 없어 증거로 할 수 없다는 게 판례의 태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증거 파트의 문제는 조금 여러분들이 쉬엄쉬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히 같은 테마여서 쭉 달리기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번 강좌를 마치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정리한 부분을 다시 한번 보고 요건을 다시 암기하고, 그다음 전문 법칙은 보통 시험에서 많아야 40문제라고 해야 서너 개, 20문제는 한두 개예요. 그러니까 요건 암기하고 판례 적는데 여러분들이 지문 봐가지고 지문에서 나오는 판례만 눈여겨봐도 충분하다 명심하시고 또 차근차근 복습하시고 다음 강좌에서 진도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